톰 오빠, 잠깐 나 좀 봐봐. 야? 이번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를 맡았다고? 지금 장난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니 그게 말이지. 멜로는 안 하기로 했잖아. 키스씬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줄리엣은 누구야? 어떤 년이냐고? 3, 2, 1. 혹시 이거 UFC 뭐 그런 거 아니지, 오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증 잘못 썼어? I am Spider-Man? 지난 4월 캐스팅이 공개되며 큰 이슈가 되었던 영국 제이드 로이드사의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이미 인어공주 사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상황에 다시 한번 미의 상징이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당연히 대중들은 이건 줄리엣이 아니다, 원작을 모욕하지 마라 라는 반응들이 일반적. 하지만 제작사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는 늘 같은 레파토리, 전형적인 논점을 이기 물타기를 시전했죠. 뭐라는 거야? 팔땡이다, 창의력 없는 새끼야. 그리고 여기에 그들이 덧붙이는 논리는 아름다움이란 상대적인 것이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현실의 공주는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 등등 개소리. 멍멍이 풀 뜯어먹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작년 인어공주를 필두로 트랜스포머 비스트에서막 클레오파트라, 여기에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과 최근작 스타워즈 에콜라이트, 더 마붕스, 그리고 제작 중인 백설공주와 또 캐리비안의 해적 캐스팅까지 참 꾸준히도 명작들을 파괴하고 있죠. 모아놓고 보니 참 오지기 걸릴 뿐. 그렇다면 정말 아름다움이란 상대적인 것인지, 또 왜 대중들은 이를 거부하는 것인지, 그리고 배우의 외모가 왜 중요한 것인지, 이름하여 대블랙의 시대 사라진 미녀 배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이란 절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인 것인가? 이는 꽤나 오랫동안 이어져온 난제이지만 분명 시대와 문화,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이태원 클라스에서 박서준의 선택이 권나라가 아닌 김다미였듯 나 좋아요? 아니, 사랑하는데? 아름다움의 절대란 없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아름다움이 지엽적으로 보면 상대적인 것이라 생각되지만, 좀 더 넓은 대중적 시각으로 보면 일정한 보편성이 있는데, 이는 채널 내 투표에서 권나라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었다는 것에서 증명. 자고 갈래? 싫어? 아직 부자 못했어. 장 사장님, 보자 아니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미의 상징인 역대 줄리엣들만 보아도 1936년 로머 시어로부터 Then move not, while my prayers effect I take. 1968년 올리비아 허시, 1996년 클레어 데인즈, 2000년 알리아, 2013년 헤일리 스타인펠드, Remembering how I love thy company. (2015년) 인디아 아이슬리, You're Julia, aren't you? She was into that gold. So did you love her? No, I didn't love her. 2021년 알렉산드라 다드다리오까지 수많은 미녀 배우들이 맡아왔지만, 최고의 줄리엣으로 손꼽히는 배우는 반세기가 지난 현재도 여전히 올리비아 허시. 따라서 보편적 미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2015년 줄리엣 인디아 아이슬리는 허씨의 딸로 역시나 상당한 미모이지만 어머니만큼의 임팩트는 없었고, 또 96년 클레어 데인즈도 상당한 미녀이지만 되려 로미오 역의 디카프리오가 더 예뻤기에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나아가 2013년 헤일리 스타인펠드 역시나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배우이지만 줄리엣을 맡을 만큼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불호가 꽤 많았습니다. I cannot tell the horses limitless. They are but beggars who can count their worth. Enough of love talk. 많은, 아무리 그래도 2024년의 줄리엣과 비교할 바는 아니었는데,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것들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것인지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yes look your last. Arm take your last embrace. 영화에 몰입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서사적 전이가 발생, 그러니까 마치 이야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며 더 나아가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캐릭터 동일화까지 경험하게 되죠. 따라서 여자아이들이 겨울왕국을 본 후 공주 옷을 입고 엘사처럼 행동하는 것도, 초딩들이 블랙팬서를 본 후 와칸다 포에버를 외치는 것도, 또한 어른들의 경우 키스씬이나 배드씬에서 입술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요동치는 것도, 그리고 야구 동영상을 보며 시미현으로 빙의해 오케이, 거기까지. 아무튼 이런 캐릭터 동일화는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예를 들어 다크나이트에서 매기 질렌할이 뛰어난 연기력에도 불구 영화의 유일한 5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배트맨이나 하비덴트의 입장에서 보면 홀딱 반할 만큼 뛰어난 미모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즉, 감정이입이 되지 못했다는 것. 그래도 다크나이트의 경우는 양반 수준. 인어공주에서 우리가 에릭 왕자로 동일화된다면 이 경우는 아마 보자마자 결혼까지 생각하겠지만,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과연 이쪽 에일리언, 에리얼과는 키스할 수 있을까요? 네, 미치지 않고서야 이 에일리언이 아니라 우르슬라를 택할 테고, 그렇기에 애초에 이야기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원작 파괴 상황은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좋은 경험이나 추억들과도 충돌. 따라서 우리는 못생긴 흑어공주, 흑설공주, 흑클레오파트라, 흑줄리엣 등등 이런 도장 깨기와도 같은 원작 파괴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정당방위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액션 쪽 영화들, 최근 억지 PC 영화들 대부분이 능력으로 배우를 뽑기보다 블랙워싱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 액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신체적 차이로 인해 여배우들의 액션은 기본적으로 임팩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액션으로 호평받은 여배우들도 많은데, 매드맥스 샤를리즈 테론,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언더월드 케이트 베킨세일,
톰레이더, 안젤리나 졸리. 레지던트 이블 밀라 요보비치. 원더우먼 겔가돗. 킬빌 우마 서먼. 토르, 케이트 블란쳇 등등. 어이쿠, 인종차별 소리 듣겠네요. 가오겔 조 셀다나. 엑스맨 할리베리. 와우 장용 양자경까지. 문제는 이처럼 뛰어난 연기력과 더불어 액션까지 가능한 배우들이 매우 드물다는 것. 그렇게 스턴트 대역이나 와이어 액션의 도움을 받거나 연출로는 빠른 컷 편집과 화려한 CG들로 보완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기본은 되어야 하는 법이죠. 예를 들어 최근 정재영이 출연하며 화제가 된 스타워즈 에콜라이트. 192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여기서 여주인공인 아만델라 스탠버그는 프로필 쌍키 160cm의 왜소한 체격이라 동작의 파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 와이어 액션 장면도 홀짝 홀짝 쭉. 네, 특히나 이런 장면들, 공중제비를 돌았지만 중간이 잘리고 또 부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들. 거기다 전혀 임팩트 없는 제자리 깔짝깔짝 몸동작들. 심지어 달려가는 모습도 그렇고, 연출 자체도 어설펐지만 배우 역시나 액션과는 동떨어져 있었죠. 그만큼 액션물에선 피지컬을 무시할 수 없는 법으로 최근 개봉했던 퓨리오사의 안냐 테일러 조이도 뭐 연기력이야 두말하면 입 아픈 수준이지만 키에 비해 너무 마른 체형, 아무래도 액션 임팩트만큼은 샤를리즈 테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에콜라이트나
또 이 시지번벙 노답 세자매 같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 거기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보시다시피 바로 외모로, 액션 영화 역시나 외모가 정말 중요한 법이죠. 아마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어공주나 줄리엣은 몰라도 굳이 퓨리오사 같은 액션 역할도 아름답거나 혹은 매력적인 배우여야 하나? 네, 당근, 물론이죠.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여러분은 한국 최고의 개그맨은 누구라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그건 바로 차은우입니다. 차은우가 아무 말도 않고 서 있기만 해도 빵빵 터지는 사람들. 웃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이게 사람들에게 별로 뭘 하지도 않았는데 웃음을 준다는 거. 그거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은우 씨?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럼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심지어 남자들까지 앞다퉈 차은우를 찾는 모습. 이렇듯 사람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미남 미녀를 보며 행복해지고, 이런 현상은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DNA에 내재된 본능적 행동. 따라서 무엇보다 비주얼을 중시하는 영화에서 장르 불문 미남 미녀 배우들을 캐스팅해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거기다 한 가지 더. 헤일로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는 후광 효과라고도 하는데, 한 인물의 매력적인 외모는 인지 편향을 일으켜 다른 특성들도 긍정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이야기로, 쉽게 말해 매력적인 배우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그 영화는 더욱 흥미로워지며, 반대로 이런 비호감 인물들을 데려다 놓으면 아무리 영화가 잘 뽑혔다 한들 볼 마음이 그닥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이든 흑인이든 물고기든 외계인이든 호감형 배우를 캐스팅하면 될 것을 무슨 프레데터가 형님할 것 같은 배우들을 뽑아놓고 인종차별 운운하는지. 아니면 흑인 미남 미녀는 다 죽은 것인지. 거기다 망할 놈의 디즈니는 어인공주 폭망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흑설공주를 밀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캐리비안 해적까지 검게 만들 작정으로 간을 보고 있죠. 이게 무슨 소말리아의 해적도 아니고. 정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흑인 주연에 대한 거부감, 즉 없던 혐오가 되려 생길 것 같은데, 이 대블랙의 시대, 아니 대암흑의 시대에 언제쯤 여명이 밝아올 것인지. 그럼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